안녕하세요. 자, 뼈대의 기능과 분류에 대해서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뼈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의 주요 기능은 또 인체를 구성하는 형태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서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뼈는 바로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합조직. 결합조직이라는 것은 인체를 지지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조직을 말하죠. 그래서 뼈나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을 결합조직이라 합니다. 그래서 뼈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뼈는 이 근육이 붙어 있어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 뼈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뼈를 운동시켜준다. 그래서 근육과 함께 뼈를 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 운동이 일어나는 곳은 관절입니다. 관절에서 운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관절이라고 하죠. 관절에서 실제 뼈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곳이 관절이죠. 그래서 관절에서 근육이 수축해서 함께 뼈가 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뼈는 또 보호를 하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뇌가 있으면 이제 머리뼈는 어떻습니까? 이 머리뼈는 뇌를 보호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허파, 가슴 우리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생기는 뼈가 가슴 우리인데요. 이 우리라는 것은 짐승을 가두는 곳을 우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앞쪽에 복장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면 앞쪽에 복장뼈가 있고, 뒤쪽에는 무슨 뼈가 있을까요? 네, 등뼈가 있겠죠. 등뼈가 있고, 자, 옆에는 갈비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자, 위에서 본 모습은 머리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앞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눈 그리겠습니다. 자,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슴 우리 안에 이제 허파나 심장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이렇게 허파나 또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허파나 심장. 자, 그래서 이렇게 뼈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작용을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뼈의 기능 중에는 저혈작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혈액에 있는 세포를 만드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혈액에 있는 세포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적혈구가 있고요.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죠. 이러한 혈액에 있는 세포를 만드는데요. 특히 뼈의 안에는 이 골수가 있는데, 이 골수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색 골수가 있고 황색 골수가 있는데요. 이 빨간 적혈구가 많이 들어있어서 적색 골수로 보이는데, 뼈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안쪽에 빨갛게 들어있는 부분이 적색 골수입니다. 그래서 이 적색 골수에서 이렇게 혈액을 만드는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걸 바로 저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는 또 무기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무기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칼슘이나 인 이런 것들을 무기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뼈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칼슘과 인을 많이 섭취하는 게 뼈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뼈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뼈를 분류하면 이제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왼쪽 마인드맵 한번 그림을 보면, 자, 위치에 따라 이게 몸통 뼈대하고 팔다리 뼈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몸통 뼈대는 80개가 있고요. 이제 팔뼈는 64개, 이제 다리뼈는 62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몸통뼈대에는 이제 이렇게 머리뼈가 있죠. 머리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장에 있는 가슴 한복판을 복장이라고 하죠. 복장뼈가 있고, 이제 복장뼈 좌우에는 갈비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비뼈.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렇게 척추뼈가 이제 목뼈부터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까지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한 가운데가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팔다리 뼈대를 보면 이제 팔을 이어주는 뼈가 이렇게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장뼈하고 어깨뼈는 이렇게 팔을 이어주는 뼈다 해서 팔 이음뼈라고 하고요. 좌우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팔 이음뼈가 두 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위치해서 이제 위팔뼈라고 하겠죠. 휴머러스 위팔뼈가 있고, 자, 아래팔 쪽에 보면, 자, 안쪽에는 이렇게 좌뼈가 있습니다. 가 쪽에는 노뼈가 있죠. 라디우스. 자, 이게 노뼈. 자, 안쪽에는 좌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뼈가 이렇게 8개가 있죠. 자, 손목뼈가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카팔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손허리뼈하고 손가락뼈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리뼈를 보면 다리뼈는 이렇게 볼기뼈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볼기뼈는 좌우 한 개씩 있습니다. 한 개. 자, 팔을 이어주는 뼈는 두 개가 있는데요. 다리를 이어주는 뼈는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뼈하고 다리뼈에 보면 숫자가 팔뼈가 더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위팔뼈처럼 이렇게 이제 다리에는 넙다리뼈가 있고요. 피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다리에는 이제 안쪽에는 정강뼈, 티비아가 있고, 자, 바깥쪽에는 종아리뼈, 피뷸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위팔하고 아래팔하고, 자, 위 다리하고 아래 다리하고 비슷하죠. 다만 팔에는 없는 이 무릎뼈, 파텔라라는 무릎뼈가 다리에는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발목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발목뼈의 숫자는 이 7개입니다. 그래서 손목뼈가 8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 반해 발목뼈는 7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팔뼈는 64개지만 다리뼈는 6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뼈가 하나 추가되지만 발목뼈가 7개고, 여기는 손목뼈가 8개고, 팔 이음뼈가 2개고, 다리 이음뼈가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 2개씩 다리뼈는 부족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팔의 위치에 따라 몸통뼈대, 팔다리뼈대 이렇게 이제 한번 구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에 따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이제 뭐 긴 뼈가 있고, 짧은 뼈, 납작한 뼈, 불규칙뼈, 공기뼈, 종자뼈가 있는데요. 긴 뼈다. 긴 뼈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길다란 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팔뼈라든지 넙다리뼈는 이렇게 세로가 가로보다 긴 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짧은 뼈는 세로와 가로들이 이렇게 비슷한 이런 뼈들이 이렇게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손목뼈들이 이렇게 8개가 이렇게 있죠. 발목뼈도 이렇게 짧은 뼈에 속하고요. 납작한 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뼈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머리뼈라든지 복장뼈, 자, 복장뼈를 그리면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죠? 자, 머리뼈도 이렇게 납작하게 보입니다. 납작뼈에 들어가는 거고요. 불규칙한 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척추뼈인데, 이 뼈가 뭐 긴 뼈도 아니고 짧은 뼈도 아니면서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생긴 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이제 이렇게 불규칙한 뼈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공기뼈가 중요합니다. 자, 공기뼈라는 것은 뼈 내부에 공기가 들어있는 뼈라는 뜻인데요. 인체에는
이제 이마뼈하고 이제 벌집뼈, 나비뼈, 관자뼈, 위턱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제 뼈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공부하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코뼈입니다. 이제 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공기가 차 있는 뼈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마뼈죠. 이마뼈에 이렇게 굴이 있습니다. 자, 이 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마굴이라고 합니다. 이마굴이 되겠고요. 자, 그래 이마뼈가 있고, 자, 벌집뼈. 벌집뼈에는 이제 이렇게 벌집 모양에 있는 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집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벌집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비뼈가 있습니다. 나비뼈는 여기에 나비 모양처럼 생긴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뼈에도 이렇게 내부에 공기가 들어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비뼈라고 하고, 이 구멍을 나비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마뼈에도 공기가 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마뼈에도 이마굴이라고 하고, 벌집뼈에도 벌집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턱뼈인데요. 이제 이가 위턱이죠. 자, 위턱에도 이렇게 굴이 있는데 이 공기뼈 중에 가장 큰 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턱에 있기 때문에 위턱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 위턱굴에 이렇게 농이 차는 것을 이렇게 농이 이렇게 염증이 있어가지고 농이 이렇게 찬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축농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농이 차여 있는 거를 축농증이라고 부르죠. 이제 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농이 찬 것들을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공기가 차여 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관자뼈입니다. 관자뼈. 이제 이 관자뼈는 이렇게 어디에 있다면요. 이 부분이 관자뼈거든요. 이 부분이 관자뼈인데요. 관자뼈에 보면 여기에 꼭지돌기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꼭지돌기에 이제 이렇게 마치 벌집처럼 생긴 꼭지 벌집이 있습니다. 꼭지 벌집이 있어서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것도 공기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공기뼈라는 것은 이렇게 코 곁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마뼈, 이마굴이나 나비굴이나 벌집굴이나 위턱굴을 우리는 코 곁에 있는 굴이라고 부릅니다. 코 곁에 있는 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관자뼈에 있는 이 꼭지벌집, 이 부분은 코 곁굴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코 주위에 이렇게 굴이 있는데 다시 그려보면 이마 쪽에 있는 이마굴, 그 다음에 이렇게 벌집굴이 있고요. 벌집뼈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비굴이 이렇게 있죠. 나비뼈에 그 다음에 위턱에는 위턱굴이 이렇게 있죠. 위턱굴이 코 주위에 있기 때문에 코 곁굴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나 이 관자뼈에 있는 이 꼭지돌기에 있는 꼭지벌집은 구멍이 있어서 공기뼈이지만 코 곁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코 곁굴과 꼭지벌집, 관자뼈에 있는 꼭지벌집을 비교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기뼈는 이렇게 코 곁굴과 관자뼈의 꼭지벌집까지 포함해서 공기뼈이지만 꼭지벌집은 코 곁굴이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기뼈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뼈의 기능은 첫 번째, 무게를 감소해 주는데요. 어떤 무게를 감소해 준다면 머리뼈의 무게를 감소시켜 줍니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무게가 감소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굴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공명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더 크고 풍성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뇌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뼈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자뼈라는 것은 이제 씨앗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종자뼈라고 하는데요. 이게 종자뼈는 힘줄 내부에 묻혀 있어서 이렇게 뼈에 이렇게 도르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종자뼈의 기능을 한번 보면 종자뼈는 이렇게 씨앗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종자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뼈는 그러면 무슨 기능을 할까요? 이제 이렇게 힘줄과 뼈 사이에 그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근육이 있고, 자, 여기는 이제 힘살이 되겠죠. 네, 힘줄이 되는데, 이 종자뼈는 힘줄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묻혀 있어서 이렇게 힘줄과 뼈 사이에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렛대 역할도 합니다. 지렛대. 그래서 근육이 수축해서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른 분류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기뼈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또 특별한 종자뼈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넙다리뼈나 위팔뼈는 이렇게 길다란 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목뼈는 이렇게 짧은 뼈고, 머리뼈는 이렇게 납작한 뼈로 되어 있습니다. 납작한 뼈로 되어 있고, 자, 척추뼈는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 곁에 있는 굴이 이렇게 있었죠. 코 곁에 있는 굴, 이마굴, 위턱굴, 여기 이제 벌집굴, 나비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종자뼈는 이제 무릎뼈거든요. 무릎뼈가 이렇게 있죠. 파텔라라고 하는데요. 무릎뼈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넙다리뼈가 이렇게 있죠. 피머인 넙다리뼈가 있고, 자, 아랫다리에는 이제 정강뼈, 티비아 정강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줄이 있는데, 이 넙다리뼈 앞에 있는 근육이 넙다리 네갈래 근육 있죠. 네갈래 근육이 힘줄과 이 힘줄에 이렇게 파묻혀 가지고 이렇게 정강뼈에 이렇게 부착하는 이런 근육이 있는데, 이 힘줄 사이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이 뼈를 우리 종자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릎뼈가 대표적인 종자뼈고 가장 큰 종자뼈이고요. 손가락, 엄지손가락이나 또 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에는 작은 종자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에 따른 분류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좀 유심히 보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에서 조혈작용을 한다. 조혈작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뼈의 기능 중에 뼈는 적색골수가 있어서 혈액에 있는 세포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뼈는 무슨 뼈일까요? 골수 공간이 있다. 그리고 뼈 끝과 뼈 몸통으로 구분된다. 넙다리뼈나 정강뼈, 종아리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수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넙다리뼈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넙다리뼈를 이렇게 그려보면, 저 넙다리뼈 안에는 이렇게 골수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골수 공간에 이제 골수가 차여 있는데, 성인의 뼈에는 이제 지방이 차여 있으면 이게 이제 황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황색 골수라고 합니다. 이 골수 공간에
골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에는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차여 있기 때문에 황색으로 보이고요. 이제 아이들 뼈는 이 골수 공간에 이렇게 이제 적색 골수로 차여 있는데 성인이 되면 황색 골수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뼈 끝과 뼈 몸통이 있다. 자, 이 부분을 이거를 뼈 끝, 그 다음에 여기를 뼈 몸통이라고 합니다. 그래, 뼈 끝과 뼈 몸통으로 구분하고요. 뼈 끝과 뼈 몸통 사이를 여기를 이제 뼈 끝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장판이죠. 성장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성장판이 성인이 되면 뼈 끝판이 이제 뼈 끝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뼈로 이제 대치가 되죠. 뼈 끝판은 연골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길이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길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넙다리뼈, 정강뼈, 종아리뼈, 이 뼈의 특징은 다 무슨 뼈입니까? 긴 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 몸에서 가장 큰 종자뼈. 자, 이거는 종자뼈 하면은 가장 큰 종자뼈 하면은 이제 무릎뼈, 파틸라죠? 파틸라가 되겠고, 이렇게 무릎뼈는 이제 힘줄 속에 있기 때문에 종자뼈라고 한다고 했죠. 자, 다음 공기뼈가 아닌 것은, 자, 공기뼈라는 것은 뼈에 구멍이 차 있고 굴이라든지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위턱뼈에는 자, 위턱굴이 있다고 그랬죠. 예, 공기뼈가 맞고요. 이마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마굴이 있었죠. 이마굴이 있었고, 벌집뼈에도 벌집굴이 있었죠. 나비뼈에도 나비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눈물뼈에는 굴이 있지 않죠. 자, 여기 공기뼈 하나 추가로 하면 관자뼈에 꼭지 돌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꼭지 벌집이 있었죠. 꼭지 벌집도 공기뼈다라는 거 그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뼈 중에 코 격구를 형성하지 않는 뼈. 자, 코 격구는 코 근처에 있는, 자, 여기 보면 이마굴이나 위턱뼈에 있는 위턱굴이나 나비뼈에 있는 나비굴, 벌집뼈에 있는 벌집굴은 다 코 곁에 있는 굴이죠. 이마굴, 자, 위턱굴, 그 다음에 벌집굴, 그 다음에 나비굴은 코 곁에 있지만 관자뼈는 코 곁에 있지 않고 관자뼈에 꼭지돌기에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기뼈이지만 코 격굴은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뼈의 기능을 한번 설명해 보시고 공기뼈의 의미가 무엇인지, 종자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